항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돈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투자금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투자금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새 아파트를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결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곳들의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비싸고 투자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처라는 게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베이스로 보면 다른 곳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투자금이 적게 드는 곳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히 분리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는 지금 실거주하는 집이 한 채가 있었거든요. 이 집을 팔게 되면 3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기게 돼요. 이 집을 팔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월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3억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입주장 분양권을 매수를 했거든요. 프리미엄이 2억이 됐고 총 매매 가격이 6억이 됐어요. 또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2억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살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이 분양권을 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정말 미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2억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거의 4억대였어요. 이 프리미엄을 합친다고 해도 주변의 새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입주장 분양권을 샀는데 나중에 2 년이 지나서 분양권이 6억이 올랐어요. 3억을 투자해서 6억이 올랐기 때문에 내 수익률이 200%가 되는 거잖아요. 월세를 살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월세 1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월세로 들어갔던 곳이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를 줄여 가지고 내가 그 돈으로 월세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영어와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학원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더라고요. '내년 정도에는 수학이나 영어를 학원을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용대출을 받은 건데요. 첫 번째 투자를 해 놓고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수를 하려고 했던 곳도 소도시에 있는 분양권이었거든요.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50만이 넘는 곳이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소도시 치고는 4억이라고 하면 비싼 편이잖아요. 소도시에 분양을 했는데 이곳이 아직 미계약분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미분양과 미계약분은 다르거든요. 미계약분은 보통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미분양이라는 것은 1 순위와 2 순위 모두에서 이 나서 나오게 되는 물량을 말을 하고 미계약분이라는 것은 1 순위까지 다 마감이 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게 계약분이거든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분양가가 높아서인지 미계약분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현장을 직접 가 보니까 너무 입지가 좋은 곳이었어요. 분양가가 소도시 치고는 좀 비싼 편이었지만 충분히 이곳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분양가가 4억 정도니까 나에게 4천만 원이란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신용대출을 4천만 원 받아서 이렇게 매수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매달 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4천만 원이라는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3%라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 내면 되거든요. 저는 이 10만 원이라는 돈이
돈이 우리가 커피나 뭐 간식비만 아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투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줍줍이라는 것, 그 미계약분도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미계약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이버와 같은 검색창에 청약 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를 보시면 청약 캘린더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오피스텔, 민간임대, 무순위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무순위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여기 다른 곳을 체크 해제를 하시고 무순위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날에 어떤 단지들의 무순위가 있는지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 사송 더샵 대시양 2차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공급 위치가 어디인지, 공급 규모는 줍줍으로 한 개의 세대를 이렇게 미계약분으로 해서 나중에 청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혹시 공고일이 9월 30일이고 청약 접수를 이때 이제 했다는 거고 계약은 이때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정돼 있는 걸 한번 보면 지금 25일에 보면 달서 SK뷰라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 위치가 나오고 공급 규모가 150세대가 나와요. 모집 공고일은 10월 20일이고 청약 접수를 25일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청약 신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무순위 잔여 세대가 있거든요. 청약 신청하기를 눌러서 청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무순위를 했던 곳의 경쟁률이 궁금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분양 정보 경쟁률이 있고 아파트 무순위 잔여 세대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최근에 내가 대구가 궁금하다고 하면 대구라고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나와요. 디아너스 오페라라는 곳을 본다면 여기 경쟁률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경쟁률이 41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돈이 없이도 투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하기에 정말 빠른 시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금에도 어떤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적다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이 많다면 훨씬 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했던 이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